자, 2025년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지금 한국 산업 지형이 말 그대로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딜로이트 보고서를 좀 깊게 파보면서요. 이 거대한 변화의 지도를 한번 같이 그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과연 2025년에 우리 한국 산업 어디로 가게 될까요? 이 질문 하나를 딱 붙잡고 미래를 결정지을 진짜 핵심 동력이 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복잡한 변화를 들여다보면요. 사실은 서로 단단히 얽혀있는 세 가지 강력한 힘, 그러니까 메가 트렌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를 이해하면 미래의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첫 번째 힘. 이건 뭐 가장 강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AI인데요. 이게 이제 특정 분야가 아니라 모든 산업에 정말 깊숙이 아주 빠르게 스며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AI가 더 이상 그냥 뭐 기술 트렌드 중 하나가 아니라는 게 확실해지죠. 자동차 부품 검사부터 신약 개발, 심지어 미디어 컨텐츠 제작까지 이건 그냥 비즈니스를 하는 기본 규칙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아주 거대한 전환의 신호입니다. 특히 제조업을 보면 이게 정말 와닿았는데요. 현대자동차 같은 기업들이 AI를 그냥 장식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실제 현장에서 부딪히는 아주 핵심적인 문제들을 풀고 있거든요. 가상 공간의 공장을 똑같이 만드는 디지털 트윈으로 개발 시간을 확 줄이고 또 소리만 듣고 분량을 잡아내는 음향 AI로 정확도를 높이는 거죠. 정말 똑똑하게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바로 에이전틱 AI라는 개념인데요. 이건 뭐냐면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자동화를 넘어서는 거예요. AI가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판단하고 복잡한 일까지 알아서 처리하는 거죠. 이게 예전엔 그냥 이론이었는데 이제는 금융이나 유통 같은 실제 현장에서 쓰이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AI가 기술적으로 효율을 극강까지 끌어올리고 있잖아요. 그럼 두 번째 힘은 뭐냐면 그 기술이 따라야 할 새로운 게임의 룰을 정해주는 겁니다. 바로 지속 가능성이죠. 이건 이제 선택이 아니라 그냥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필수 조건이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규칙인지 보여주는 숫자가 바로 이겁니다. 1%. 이게 뭐냐면요. 2027년부터 우리나라에서 뜨는 모든 국제선 비행기는 지속가능 항공유, 줄여서 SAF라고 부르는데 이걸 의무적으로 1% 섞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면 좋다가 아니라 안 하면 안 된다는 법이 되는 거죠. 지속 가능성이 이렇게 구체적인 규제로 우리 삶에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특히 화학 같은 전통적인 중후장대 산업에는 정말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냥 우리 친환경 기업이에요 하고 보여주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유럽의 탄소 국경세 같은 규제 때문에 이제 저탄소 원료를 쓰지 않으면 수출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으려면 원료부터 공정까지 싹 다 뜯어고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압박은 정부에서만 오는 게 아니에요. 시장 자체도 이걸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너도 나도 아리백 선언을 하면서 재생에너지 수요가 폭발하고 있고요. 또 ESG 등급이 낮으면 투자받기도 힘들어졌죠. R&D 방향도 아예 바이오 플라스틱 같은 친환경 소재 쪽으로 확 쏠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정부 규제와 시장의 요구, 이 두 개의 거대한 파도가 동시에 밀려오는 형국인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힘입니다. 이건 바로 글로벌 시장, 그리고 그 시장을 떠받치는 공급망이 아주 극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통업계를 보면 이게 확 느껴지죠. 알리, 테무 같은 중국발 초저가 플랫폼들이 정말 무섭게 밀고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국내 업체들이 똑같이 가격 경쟁으로 맞붙으면 승산이 없죠. 그러니까 아예 전략을 바꾸는 겁니다. 싼 덜모 경쟁하는 대신 품질 좋은 고부가 가치 제품이나 우리만 줄 수 있는 특별한 고객 경험에 집중하는 쪽으로요. 생존을 위한 방향 전환이 셈입니다.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명확한 3단계 생존 전략을 쓰고 있어요. 첫째, 공급망에 어디 약한 고리가 없는지 계속 감시하고요. 둘째, 한 나라나 한 업체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공급처를 다변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역 장벽 같은 걸 피하기 위해 아예 미국 같은 큰 시장에 직접 공장을 짓는 거죠. 한마디로 불확실한 시대에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한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겁니다. 물론 이런 도전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걸 기회로 바꾸는 사례도 있죠. 바로 K푸드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현지 사람들 입맛에 딱 맞는 제품을 만들어서 공략하고요. 동남아에서는 촘촘한 물류망을 깔아서 가격과 속도 경쟁력을 잡는 거죠.
이렇게 시장 특성에 맞춰서 영리하게 확장하면서 지금 전 세계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AI, 지속 가능성, 그리고 글로벌 시장 재편, 이 세 가지 조각들을 다 맞춰보면 과연 어떤 그림이 완성될까요? 다음 승자가 누가 될지 그 힌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세 가지 힘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AI는 효율성의 엔진이 되어주고 지속 가능성은 글로벌 시장에 들어가기 위한 입장권 같은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 모든 게 재편되는 글로벌 시장이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 세 가지가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새로운 지형도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겁니다. 예전처럼 그냥 한 가지만 잘해서는 더 이상 성공할 수 없다는 거죠. AI 기술, 지속 가능성이라는 규칙, 그리고 끊임없이 변하는 글로벌 시장. 이 세 가지 거대한 힘의 상호작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지배하는 기업만이 살아남게 될 겁니다. 자,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위에서 과연 다음 승자는 누가 될까요?